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권충현 과장의 주요 이슈들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한 증시 반등 시기는 이러면서 오늘 이슈를 정해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답답한 시기에 도대체 언제쯤 오르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어제 우리 장 마감하고 나서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뭐 유동성 살아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오르냐 이건데 그 시점을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 일각에서는 2050이다. 뭐 어디서 2070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 좀 이번 시간 저희가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부터 좀 한번 장 점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뭐 또다시 뭐 기관에서 매물 추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70억,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두려움과 공포감이 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 물량의 끝이 어딘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울 정도고요. 기관 어쩌려고 도대체 이렇게 파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 분명히 이 물량을 다시 사야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물량들을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이상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과열 이슈로 인해서 조정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도 중국장 같은 경우도 하락폭을 좀 키웠고요. 유럽장 같은 경우는 뭐 장 끝나고 어제 새벽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분명히 좀 조정 장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분명히 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의 다 오지 않았는가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5월 중순쯤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정을 주면서 단 한 번도 좀 제대로 된 반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 급격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 특징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특징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 LS 같은 경우는 한 175억의 잠정이익을 좀 발표를 하면서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서도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 매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증시의 이슈가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채권 수익률이 좀 급등을 하고 ELS 조작설이 좀 나오면서 증권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크게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좀 들 수 있는 모습이 어제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라갈 때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5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와도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2100선 무너지면 어쩌나 참 초조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요. 이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 공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또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기관 매도세도 계속 짙어지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흐름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공포를 좀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을 예상을 좀 하다 보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2100선을 굉장히 좀 어렵게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가 하락의 방향성도 굉장히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좀 차트를 끝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뭐 최악의 경우는 한 2050포인트 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050선 같은 경우라면 일단은 작년 전고점 같은 경우 2100포인트 선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선이라면은 거의 작년 수준으로 지수가 회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 최소한 한국 같은 경우는 과열 국면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선까지는 밀릴 이유가 크게 없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국내적으로 실적 이슈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빠르면 오늘 내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이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공포를 사셔야겠다.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포인트가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같은 경우가 한 600선 이하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했을 때 추세 상승이 좀 식어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시간 조정이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현금화를 하시고 시장 장세를 좀 보신 게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좀 우리 증시 여기서 이제 한동안은 뭐 굳이 뭐 해외로 눈을 돌려 살 필요가 있겠냐. 우리 증시 워낙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고 어려울 때는 또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밖으로 눈을 돌려도 사실 뭐 살만한 나라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좀 글로벌 시장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증시 어떤 공포 하락 구간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상승을 좀 노려야 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하락폭이 컸던 그런 종목군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우리 증시를 쭉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많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 선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군을 좀 들여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종목군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좀 굉장히 잘 지키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반등할 때는 좀 쉬는 국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그동안 하락폭을 키웠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한 6%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중국 증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외국인이 전부 다 뭐 중국에서 돈을 뺀다고 했을 때 6%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심지어 끝나더라도 굉장히 좀 강세 모습을 지속할 수 있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시아 증시가 그만큼 더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정부 대부분이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90% 정도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디어에 의해서 굉장히 이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고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증시 하락을 굉장히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포가 극대되어 있지만 뭐 지수 많이 내려온 상황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락폭이 컸던 종목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너무 많이 내렸던 쪽을 또 손대기는 어렵고 지금 어제 봤을 때는요, 증권 업종 지수가 상당히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채권 금리 이제 급등하는 양상도 같이 나타났고요.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반대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될까요? 네, 이제 오늘 뭐 좀 업종별로 좀 짧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에는 채권 금리는 굉장히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 금리 하락이 마지막이라는 좀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산 평가에서 손해가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굉장히 좀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주는 굉장히 좀 고점 부분에서는 좀 2분기까지는 이익을 굉장히 좀 확인을 하셔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불리 좀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부분이 나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장성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1분기 벌써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되는 종목군으로 해서 편입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T 같은 경우는 핸드셋 같은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대 팔았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판매 대수보다는 그 판매를 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뭐 어떤 가격에 좀 굉장히 좀 밀어내기를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뭐 예상 외에 호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차의 경쟁력에 좀 굉장히 좀 밀리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엔화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참으시는 게 좀 아직까지는 좀 포트에는 비중을 늘리시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정이 좀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뉴스적으로 관세 인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VAT 그 부가가치세가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에서 해외 물품을 사기에는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냥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업종별로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증권주, IT는 좀 명암이 좀 엇갈리는 업종별로 있고요. 이제 종목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고 자동차, 항공 쪽, 이쪽은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고 반대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면세점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